네, 안녕하십니까. 장마가 이제 거의 시작되는 것 같아요.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보니까 벌써 200회가 됐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은 뭐 200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아마 준비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200회라도 그냥 평소대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주제는 뭐 최근에 이제 내년에 이제 한국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미국에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활발하게 이제 행동을 다시 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주제는 그 대통령, 특히 한국 대통령의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타임지가 문 대통령하고 뭐 인터뷰를 하고 타임지 그 이제 표지 기사로 한국 대통령을 다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 논란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또 그리고 청와대는 그것을 상당히 그 뭐 영광스러운 명예스러운 그 기회인 것처럼 뭐 광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전혀 뭐 이거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사람이 다음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 9일이니까 이제 뭐 한 250일, 그러니까 10달도 안 남았습니다. 뭐 10달이 뭡니까? 이제 한 9달 정도 남았는데, 최근에 그 보면은 그 후보로서 이제 퍼센트가 많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권 도전 선언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준비하기 위해서 현직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신문 보다 보니까 뭐 여야 합치면 한 20명도 넘는 것 같아요. 대권의 그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사람들이 많은 거는 뭐 나쁜 일은 아니지만은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뭐 국제 정치를 공부하는 학자로서 한마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좀 달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른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세상에 행복한 나라들 많아요. 덴마크 같은 나라, 뭐 네덜란드 같은 나라, 그런 나라들은 뭐 별 이렇게 그 고생이 없습니다. 덴마크의 여왕 뭐 아주 편하죠. 네덜란드 뭐 대통령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나라의 그 국가 원수들 그렇게 그 뭐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은 정말로 그 긴장스러운 나라입니다. 평생을 그 뭐 우리 많은 한국인들이 지금 이제 한국이 해방된 것이 1945년이고 전쟁 나고 휴전이 된 것이 지금 뭐 한 70년 돼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 대부분이 아주 그 어려운 긴장 상황 하에서 이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언제라도 방심할 수 없는 초긴장의 나라다. 그리고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안정과 평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하다는 얘기죠.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입니다. 이제 분단된 나라 없어요. 뭐 예멘도 통일되고 월남도 통일되고 독일도 통일되고 한 나라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가야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뭐 우리가 그 여러 번 얘기했죠. 한국은 자급자족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식량도 자급이 안 되는 나라가 뻗어나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뻗어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묶여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발목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1, 2, 3, 4위가 다 이웃에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중국 바로 옆에 있죠. 일본 옆에 있죠. 러시아 지금 뭐 비록 경제력은 좀 약해졌지만 군사력은 세계 1위를 다투죠. 2, 3위 정도 될 겁니다. 일본 옆에 있죠. 그리고 미국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인데 바로 한국 주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1, 2, 3, 4, 2위 즉 세계 4강과 이웃하고 있는 나라. 그런데 그 중에서 북한은 뭐 4강은 아니지만은 북한은 우리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을 대등한 독립국으로 인정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일본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좀 우습게 보는데 일본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강한 나라를 우리 민족이 스스로 적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일본은 뭐 영원한 적이라고 한국 국민들이 생각하죠. 예, 간단치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한국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미국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어정쩡해졌다.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가 지금 살고 있는 국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번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나라의 안보, 생존에 가장 큰 신경을 쓰는 그런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은 국가관이 올바른 대통령이래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애국자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사람, 이 대통령이 되어야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 환경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복잡한 국제 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적과 친구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음번에 한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국제 정치에서 왜 누구를 적으로 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적이란 말이죠. 미운 나라가 아닙니다. 적이란 자신의 존재와 독립감, 자존심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은 전부 다 잠재적인 적으로 보고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 아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구 대비 군인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하시라도 한국을 흡수 통일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라고 얘기를 하죠. 북한이 무슨 한국을 흡수 통일을 해.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것은 지나갔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한 황당한 견해가 절도로 아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철진하지 않은 견해이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을 통일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미동맹이 폐기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미동맹이 폐기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현 정부가 한미동맹에 대해서 솔직히 그렇게 애틋합니까? 그리고 국회를 차지하고 있는 제1정당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애틋합니까? 수십 명이 주한미군 철군에 뭐 찬성한다라는 그런 그 글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스스로 능력으로 한국을 통일할 수 있는데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완성하는 날, 우리 북한 핵을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을 완성하는 날, 북한은 김정일이 말이죠.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통일전쟁을 주도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얘기한 것인데 바로 이 조건이 거의 완성돼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하시라도 한국을 흡수 통일할지도 모르는데, 무력 통일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제대로 대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국심이 뚜렷한 대통령, 국가관이 뚜렷한 대통령, 첫 번째 조건이죠. 그리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이 당면한 국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대통령,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백분 발휘하기 위해서 막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 군인을 지휘하고 그리고 보통 시민들을 지휘할 수 있는 그것이 능력이 출중한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와 잘 지내고 이웃의 힘, 친구의 힘을 잘 동원할 수 있는 외교 능력과 감각이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잃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결정적 우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사회주의가 말이죠. 그게 그냥 보면은 맞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좀 마음이 따뜻해 보입니다. 같이 나눠 먹자. 우리 뭐 다 서로 베푸는 거야. 이런 것이 그 사회주의인데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되지가 않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좀 휴메인, 인간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부가 많이 대주면 그것이 좋죠. 더 깊게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수주의자들마저도 이게 정권을 잡게 되면은 자꾸 그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펴고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결정적인 우위를 잘 알고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그런 사람이 있었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분들이 독재를 한다고 그랬는데 국민들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 올바른 것을 위해서 좀 끌고 갔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독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그 기초 위에 이 나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은 바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그 건국 정신과 부국 강병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사람이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군대 관련 세미나에서 이제 논문도 발표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함상 토론회라고 해군이 주관하던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한 뭐 10여 년 되는데 그때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을 때예요. 그 중에 기자 한 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냥 심플하게 말했습니다. 100만 대군을 지휘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만은 기자께서 그거 아주 끝내주는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끝내주는 정의가 아닙니다. 헌법에 써 있는 거예요. 헌법에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100만 대군을 지휘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전쟁이 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 말로만 평화해가지고 평화가 오나요? 바로 이런 그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잠깐 보겠습니다. 제66조에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한다. 이런 의미에서 좀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죠.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즉 국가의 생존에 대해서 마지막 책임을 질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임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라. 통일이 돼야지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니까 이것은 그 대전략의 일환으로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가 이렇게 돼 있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제일 중요한 게 국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73조 보면은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바로 전쟁한다는 소리입니다. 선전포고 강화한다. 전쟁의 지휘자, 전쟁의 지도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74조에 국군을 통수한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는 자신이 민간인임을 지극히 강조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군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미국 부시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할 때 그 소위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다시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소위가 된 것은 여러분의 자랑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부모님들의 자랑. 세 번째는 여러분을 가르쳐 주신 교관님, 교수님들의 자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네들의 총사령관인 나의 자랑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 대통령이 직책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제 뭐 정확히 말해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타임즈랑 인터뷰했습니다. 6월 24일. 그리고 타임에 그 겉표지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그 청와대에서 이제 짧은 유튜브를 가지고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도 깨끗이 하고 뭐 분위기도 아주 좋은 뭐 좋은 카메라로 찍은 사진 같아요. 홍보니까 뭐 당연히 그럴 거고. 그리고 이제 타임즈에 겉표지도 뭐 사진이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타임즈 같은 세계적인 잡지에 겉표지에 나갔다고 그것이 다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를 봐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하나도 자랑스럽지 못해요. 창피합니다. 국민으로서 창피한데 제가 뭐 저는 자세히 다 읽고 그중에서 그 몇 가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세요. 타임 해가지고 파이널 오퍼 아주 점잖게 나왔습니다. 뭐 일부러 연출한 것이 다 표가 나죠. 그 의자도 이래 그 뭐 사진 찍기 위한 그런 의자 같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평화를 위한 마지막 푸시, 마지막 이제 뭐 미는 그것을 시도했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제목은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makes one last attempt to heal his homeland. 한번 문장 좋게 썼습니다. 자신의 조국을 힐이라는 게 뭡니까? 아픈데 그 아픔을 이제 덜 경감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시도를 하였다. 그 마지막 시도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타임이라는 잡지를 한 수십 년을 보던 잡지인데 제가 타임 잡지를 끊게 된 직접적인 계기입니다. 너무나도 편파적으로 세상을 보도합니다.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멜트다운 했다는 거예요. 8월 달에.
후보가 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녹아내린다. 그리고 선거하기 한 뭐 열흘 전에 10월 24일자에는 트럼프가 완전히 토탈 멜트다운 다 녹아버렸다. 그때 승리한 사람이 트럼프였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편파적이고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 수십 년 보던 잡지를 끊었는데 왜 끊냐고 그러길래 더 이상 볼 가치가 없어서 끊는다고 제가 잡지사에다 얘기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잡지는 뭐 이런 데서 보듯이 지극히 민주당적이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진보적인 사람들을 진보적인 정권들을 지지하는 그런 잡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번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이 인터뷰에서는 좀 비판적으로 그 내용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왔던 사진들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님께 묻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냐라는 그런 데모하는 그런 사진도 이제 같이 이제 실어놓고 있습니다. 그 계정은 뭐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거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그런데 뭐 이제 제가 다른 데서 이미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아주 격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6월 29일, 6월 30일 그냥 연속해서 이 인터뷰 내용을 비판하는 기사가 났는데 뭐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김정은은 솔직하다는 평가, 대북 인식이 왜곡된 것이다, 잘못된 거다. 그리고 문재인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안 했다. 그리고 문재인이 괜찮다라고 말한 지도자 김정은이는 자국민의 기본 생존권조차 박탈한 최악의 지도자다. 그리고 김정은은 반인륜 범죄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이 일방적으로 구애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아주 격하게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라고 우리가 여러 번 소개했던 미국에서 북한 인권 가지고 활동하는 인권 문제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한국이 대북 지원을 제의하면 북한은 거부했고 남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면 이를 폭파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북한 참가단을 따뜻하게 맞아줘도 북한은 억류 한국인들을 석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문 대통령 지도력의 실패입니다. 지도력이 성공했으면은 우리나라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와야 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북 연락사무소 더 우리 돈으로 만든 거 파괴한 데 대해서도 북한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리종호라고 지금 미국에 계시는 분입니다. 북한에서 상당히 고위급으로 있던 분인데 노동당 39호실 김정은에게 달러를 벌어오는 그 역할을 하던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이번 인터뷰를 보고 격한 반응을 했습니다. 북한 엘리트들도 김정은 곁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상황이고 그 잔인성에 치를 떨고 있는데 그렇게 인권을 말살하는 독재자를 솔직하다느니 열정적이라느니 국제적 감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북한 사람들 누구도 그런 말을 인정하겠습니까? 라고 분노심을 표시하고 있는데 제가 본문 내용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첫 번째 강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터뷰한 기사가 6월 23일 날 이제 인터넷에 이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맨 앞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몇 년 전에 북한 가가지고 정말 북한의 큰 체육관에서 10몇만 명 앞에서 이제 연설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감동이 아직도 뭐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북한 사람들의 눈빛과 행동은 강하게 평화를 희구하는 것 같았다. 맞아요? 강하게 그 사람들이 평화를 희구하는 것 같습니까? 뭐 일반 국민들은 그럴 수 있겠죠. 나는 내 눈으로 북한이 완전히 변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참 세상을 정확히 이게 본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2013년 이래 남북 대화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악을 가정했고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2017년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고 뭐 그런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그 전쟁이 누구에 의해서 도발되리라고 생각했는지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북한이 일으킨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미국이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푸시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평화적인 방법을 추구했다는 것이 이 타임지 기사에 의하면은 지난 5월 달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다시 한반도의 피스 프로세스가 재개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한테 얘기한 것이죠. 그 피스 프로세스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다시 하겠다.
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참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임기 말이라서 시간이 없다. 우리나라를 이제 아픈 곳을 보듬게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사실 그 외교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타임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나쁘죠. 트럼프는 북한 핵을 단 한 발도 없애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최소 60발의 핵이 있다. 제가 바로 최근에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핵폭탄이 몇 발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을 트럼프가 막았느냐 못 막았느냐를 가지고 트럼프가 북핵 문제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한때 그랬죠. 폼페오 장관한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북한 핵이 미국에 도달하느냐. 그랬더니 가만 놔두면 한 1년 후에 도달한다 그랬더니만은 작년에도 1년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폼페오가 내년에도 1년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이 미국에 도달하는 시간을 눌러서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미국의 북한 핵 전략입니다. 그래서 30발, 50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타임지에서는 단 한 발도 못 막았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래요. 지금 평화는 취약한 것이다. 언제라도 깨질 수 있다. 국제정치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얘기인데 한반도가 평화입니까? 이런 상황을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반도 그 평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한국 정부, 지금 현재 한국 정부는 굴종, 항복하고 평화를 동의어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나쁜 평화로도 전쟁보다는 낫다면요. 그럼 항복하는 것도 평화지. 항복하면 평화 있습니다. 전쟁 절대로 안 할 수 있어요. 항복하면 되니까. 이런 거. 그 평화에는 정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그랬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남조선이 없어지는 날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그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조선이 없어지는 것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쭉 이제 넘어가면서 한번 중요한 것만 찾아보겠습니다. 평양이 5개의 비핵화 문서에 조인을 했대요, 그동안. 그런데 전부 다 어겼답니다. 이제 하나 더 하면은 그거는 안 어길까요? 한 개를 더 하고 싶은 모양인데, 바이든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타임지가 재밌는 분석을 했더라고요. 바이든의 대북 정책은 그냥 현재 상태를 붙들어 두는 겁니다. 홀딩 액션이래요. 홀딩 액션. 진전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든이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그 친구를 다시 트럼프 때 그랬죠.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세계적인 지도자의 반열에 올려줬다고. 자기는 그거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그거 안 할 거면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바이든은 김정은을 이렇게 낮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외교가 시작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책을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보다 더 좋다라고 분석하는 건 또 무슨 일입니까? 그 외교가 아예 시작도 안 될 판인데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바이든이 그러면서도 문재인 씨의 대화 정책을 지지한다. 거기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대가로 바이든은 문재인이 바이든의 주요 초점인 중국 문제에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 그렇죠. 그래서 대만 문제가 중요하다. 뭐가 어쩌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번에 그 공동 성명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중국은 난리법석을 쳤던 겁니다. 그리고 쭉 이제 내려다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은 김정은이를 꾸준히 변함없이 돕고 있고 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중국이 유엔 제재 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칭찬했다라고 이제 타임지가 약간 비판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큰 대가를 치렀다. 인권 변호사라는 사람이 김정은 같은 자의 친구가 되다니. 김정은이가 문 대통령에게 후세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들이 핵무기의 부담 아래서 그 꼬마들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도 김정은이가 얘기했다고 한다. 이거 믿습니까? 결정탑니다. 김정은의 성격에 대해서 묻자 문재인은 김정은이 대단히 정직하고 열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타임즈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 사람은 바로 자기 형을 죽인 냉혈한 인간,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리고 2014년 유엔 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은 김정은은
인류에 대한 범죄, crime against humanity, 인간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자이며 그 범죄 속에는 고문, 몰살, 강간, 국민들을 오랫동안 굶어 죽게 한 이런 그 죄들이 다 포함된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북한을 관찰하는 사람이 보기에 문 대통령의 끈질긴 그 김정은 옹호는 환상적일 정도다. 저희가 한번 그 환상적인 외교 정책이라고 해서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북한하고 얘기해 보려고 오랫동안 제재 완화를 위해서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김정은이를 칭찬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쌀도 주고 싶어하고 한국의 설탕과 북한에 술을 맞교환하는 등 별은 이런 일을 다 많이 했어요. 북한의 풍선 날리기를 금지했고 그때 미국의 전직관리 13명은 북한의 인권을 유린하는 문재인을 규탄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을 떠나기 전에 중요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싶어한다. 그렇지 않은 한 그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비춰질 것이다. 그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부산 동서대학에 있는 그 샨 오멀리라는 그 외국인 교수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결론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 그 지지율이 35%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재임 중에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59만 달러에서 106만 달러로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고위 관리들이 성추행해서 자살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기에 성공했다 하지만은 지금 성공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한국 국민들의 관심은 국내 정치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은 다 북한이다. 북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오히려 북한 사람들, 그 탈북자들이 말하는 데 의하면은 김정은이가 배반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노이 회담 이후에 미국 편을 계속 들었고 미국 무기를 계속 사왔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김정은이는 배반당했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대화와 소통이 평화를 가져온다고 그러는데 그럴 가능성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죠. 근데 그 악순환을 타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대통령은. 그런데 이제 타임즈의 결론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가 결론입니다. 이제 북한이 항상 잘 하다가 나빠지고 잘하다가 나빠지고 그러는데 이 악순환을 타파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고 그 누구도 그 타파할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멋있는 사진 나오고 그래서 이건 참 잘했다가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좀 화나는, 분노하는 그런 내용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런 인터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저거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정부는, 그리고 그런 걸 판단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자랑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이제 분명히 들 것입니다. 네, 첫 번째 강의는 요 정도까지 하고 두 번째는 미국 이야기 오늘 간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